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데 문법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문법만 하면 좀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스위프트 문법을 하면서 앱 화면에서 보이고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스위프트를 최초로 실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했었던 그런 사항들 있죠.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불러오겠습니다.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사항을 세팅할 건데 이 내용이 필요 없고 현재 이거는 이 부분이 선택된 거는 아실 겁니다. 선택해서 우측으로 해서 일단 끄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4개의 어떤 버튼이나 이런 거를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일단 우리만 알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하드 코딩입니다. 코딩을 직접 해보면서 문법을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죠. 해당 사항은 X코드라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X코드가 아닌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고 스위프트는 어차피 X코드 안에서 돌아가는 파일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업했던 파일이 이 파일이죠. 확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즉 우리가 했던 거는 현재 버튼을 3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의미가 없으니까 추석 처리나 기타 등등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변수를 정의를 한 거죠. 변수를 정의를 한 건데 우리가 좀 아까까지는 변수를 정의할 때마다 엔터를 쳐가지고 var55는 9 좋습니다. 엔터를 치고 var 또 지지는 8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비슷한 변수들끼리는 한 줄에 한 번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if문이나 이런 부분이 합리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차차 배울 것입니다. 현재 이거는 앱의 뷰에 표현되는 건데 이전에 학습했었던 것처럼 2개의 변수를 정의해 놓고 그걸 프린트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얘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거 있죠? 스위프트로 바로 이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SSS 언더바 1 보면은 기존에는 또 다른 변수를 정의해서 계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문자열이 아닌 인트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연산을 해주죠. 13대 요거 줄바꿈 코드가 붙었죠. 이거는 자동으로 붙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학습한 대로 무조건 사용자 엔터로 해서 var을 변수마다 붙일 필요 없이 비슷비슷한 맥락은 콤마로 구별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연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플러스만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가감승제가 다 되면 맞죠. 이렇게 곱하기를 했을 때 45라고 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계실 거는 원래 스위프트가 예전에는 프린트 n이 있었어요. 근데 프린트라고 간소하게 변경이 된 겁니다. 네, 프린트는 함수에 대한 건 2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디버브에 deb라고만 했는데 void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템은 any 타입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동일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곱하기라고 했을 때 줄바꿈 end가 얘는 따옴표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문자열이었을 때 티가 나는 거죠. 문자열이 아니면 티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산을 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변수를 출력해서 따옴표 사이에 이렇게 감싸고 있죠. 요런 차이입니다. 프린트 함수는. 다시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인트였을 때는 아무 티가 안 났어요. 열 차이가. 디버브 프린트와 일반 프린트 함수, 일반 프린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사항의 대타적인 여기서 if문이나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리턴을 받은 내용을 프린트한다던가 그럴 때 출력이 되는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문자열로 변환을 한 거죠. 문자 스트링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큰 따옴표를 해서. 근데 일반 프린트는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에서 줄바꿈이 바로 붙는데 얘는 프린트에서 줄바꿈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따옴표 다음에 붙습니다. 즉 아주 커다란 줄바꿈이 되게 되어 있고 여기 사이에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에 대한 2가지를 차이를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스위프트에서도 무조건 문장이 끝나고 거기에 세미콜론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미콜론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규약이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한 줄에 해놨기 때문에 세미콜론 이렇게 붙이면 에러가 되는 거고요. 문장이 끝난 다음에 그걸 끝났다라는 걸 알리는 거를 세미콜론을 하는데 지금은 스위프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갑자기 이 내용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출력되지 않아요. 여기는 if문을 써서 왜냐면 요 안에 클래스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고리타분한 문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코딩을 간단하게 오버라이드를 한 다음에 그게 뷰에 뜨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문법에 대한 숫자 리터럴부터 해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이드가 뜨니까 쉽습니다. 오버라이드를 처음에 정의하고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함수를 또 정의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버라이드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오버라이드는 클래스 이전에 또는 함수선 이전에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재정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연결해 주는 거죠. 이번에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를 쓸 이유가 지금은 없으니까
함수를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함수를 처음에 배우신 대로 펑크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내정 함수나 모듈을 불러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함수 이름을 정의해서 지정해 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원래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뷰라고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있는 이 부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메소드는 로드가 됐을 때 앱이 바로 자동으로 무조건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한마디로 슈퍼클래스에 있는 함수인데 얘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앱의 리소스를 초기화를 시키거나 초기 화면에 무엇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진행할 몸통이 필요하겠죠.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해당 사항을 넣습니다. 슈퍼라고 먼저 정의를 해주죠.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닷 해주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아까 설명해드렸던 이 부분 보이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위와 똑같이요. 그렇게 정의하라고 하고 나서 아까 배웠던 프린트 함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변수나 어떤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구를 콘솔이나 이런 것 자체 뷰에다가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아이템은 직접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만일 문구를 넣어줬다 라고 정의를 하시죠. 원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의 눈속임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원래 이 부분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문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건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다 타면 가이드 안내선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요거를 초기화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여기로 되는 것입니다. 런을 하면은 방금처럼 그 시뮬레이터 아이콘이 뜨고 부팅을 할 것입니다. 부팅이 되고 나면 이제 앱이 뜨겠죠.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잠깐 꺼놨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팅 내용이 뜨죠. 제가 맥을 쓰는 거랑 동일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앱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는데 일단 실행이 되면은 해당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건 우리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건 아실 거고 일단 Alt에서 저장하고 이 부분을 중단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뜨고 앱이 구현이 될 때 해당하는 사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현이 됐으면은 이렇게 이 내용이 아까 이 오버라이드 된 이 부분 해당 사항으로 느낌표 2개였죠.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뷰 컨트롤러의 스위프트 파일에는 이 뷰 컨트롤러 클래스로 해서 두 가지 내용이 선언됐는데 지금 테스트한 메소드, 이 메소드고 또 두 번째 선언되는 이 메소드가 같이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일단 제가 하고 보여드리죠. 왜 했냐면 기존에는 변수 또는 상수도 똑같아요. 값을 지정해 놓고 는 대입을 했죠. 우측의 내용이 좌측으로 대입되는 거죠. 얘도 우측의 내용이 좌측으로 대입돼서 LO는 9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S를 했더니 스트링이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스트링 값을 넣어주는 거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RGO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재 이 부분 말고 이 부분, 이 A라는 변수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콜론에서 이런 사항을 넣지 않았는데 지금은 넣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또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스트링만 있는 건 아니고 인트도 있으니까 여기에 인트면은 그냥 숫자 66 해주고 변수가 같으면 안 되니까 이름이 변수 이름을 B라는 걸로 해주죠. 근데 이 B라는 것은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다. 그랬을 때 int라고 해서 i라고 했더니 뜨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는 현재 얘네와의 차이로 비교했을 때 타입을 출원하지 않고 직접 타입을 정해준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식이 복잡한 코딩이 되면 정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학습을 하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기본을 먼저 알고 가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 타입에 대한 추론이 이미 된 거예요. 왜냐면 다운표가 없으니까 이건 넘버 아니에요. 당연히 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도 물론 인트끼리 합산을 해서 값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다운표가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타입 추론이 돼 있는 거죠.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스트링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인트다. 그런 개념만 좀 확실히 알고 계시라고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스위프트의 이 작업도 터미널로 접속해서 로그 그런 자체를 출력하듯이 스위프트에서도 지금 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죠? 플레이그라운드 작업이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부분도 바로바로 콘솔의 로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터미널처럼 CMD 모드라고 하죠, 흔히들.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아이템을 따로 정의를 해줄 거고 이렇게 하면은 콘솔에 별달리 실행을 안 해도 이 내용이 바로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리턴 되면서 요 내용이 변경된 거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콘솔의 로그를 확인한다. 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일반 정수값을 입력을 해줬죠. 이건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될 뿐이지 콘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프린트 함수라든가 출력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의 식이라고 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또한 가능합니다. 에러가 안 나면은 문제가 없이 된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타입 추론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그냥 인트가 아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죠. 문제가 나오죠. 이 타입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없다. 즉, 이 타입에는 음수가 할당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울링을 해보겠습니다. 부울링하면 딱 true, false, yes, no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입 추론을 하는 거예요. a에 대한 변수는 일단 yes 값이 true. 그럼 아닌 값도 필요하겠죠? false. 그럼 b로 만들겠습니다. 이 타입을 알려드리면 b라고 딱 했더니 가이드가 부울 값이라고 해서 나오죠. 부울링은 부울 값 맞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얘에 대한 거는 f, false다.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yes냐 no냐 하나의 질문을 또 하나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 식에 대한 정답이 아닙니다. 이 선택해 준 거는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yes냐 no냐, true, false를 선택하게 하는 건데 이건 슬러시가 아니라 부울에서는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딜리트 밑에 역 슬래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A에 대한 값이 tru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동으로 컴파일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하나의 템플릿처럼 문자열을 한번 쭉 나열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별다른 타입 추론은 필요 없다라는 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설명해 드렸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넘버,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템플릿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출력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거죠. 변수로 정의를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프린트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정해줄 거는 A입니다. A는 프린트 안에서 A,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랬더니 바로 콘솔에 since 2003이라고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하셔야 될 게 B. 어떻습니까? 에러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잘못됐던 에러가 레드라고 해서 느낌표가 나오죠. 지금까지 저랑 학습하셨던 여기다 뭘 넣어야 되지? 라고 바로 응답이 와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연산이 아닌 이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붙여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제 응용학습으로 들어가죠. 단순히 A 플러스 B가 아니라 출생이라는 문구를 넣어줘요. 그리고 since 2003을 넣기 위해서 A를 넣는데 그냥 A를 넣으면 안 돼요. 괄호를 해줘야 A가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A에 대한 대입되는 값을 출력해줘야 되는데 A를 그대로 출력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냐. 아까 이 부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역슬래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A가 그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since 2003이라고 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붙여줄 때 플러스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괄호 안에 포함된 사항은 역슬래시로 이어준 겁니다. 보면은 since 2003 알지오라고 돼 있고 C를 붙여주고 D를 붙여주려면은 동일합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공백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C, 이곳에 이제 D를 넣어준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길게 해보면은 스페이스 2칸씩 했는데 공백이 그만큼 늘어났죠. 마치 HTML로 얘기한다면 프리태그 정도 방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여기다가 만약에 괄호를 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괄호일 뿐이에요. 어떤 식이 아니에요. 이 괄호와 이 괄호는 보시는 것처럼 다르다. 이거는 변수를 머금는 거고 현재 이거는 변수가 아닌 문구를 출력하는 겁니다. 즉, 이 자체가 다 문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에 대한 값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자체는 그냥 출력해주는 문구로 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알고 계실 거는 D라는 변수는 int죠. 하지만 여기는 스트링으로 들어간다는 거 또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타입이 다를 경우에 형 변환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변수가 있는데 타입이 다르죠. 얘는 스트링, 얘는 int. 얘를 통합해서 잘 출력되게 어우러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그냥 단순히 문자열로 묶어버리는 게 아닌 문자열은 문자열, 정말 int는 int대로 각각 통합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A라는 자체를 해주고 그냥 이어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B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에러죠. 이거는 에러라고 레드라고 해서 나오고 밑에도 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변환할 내용을 이렇게 괄호로 정의를 해주고 이 괄호를 열고 닫은 것 중에서 스트링으로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아예 문자열로 해서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위아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는 내용만 형을 변환할 때 이렇게 since 2003, 2003이라고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을 변환해서 얘가 인트지만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타입으로 묶어주거나 타입이 다르다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죠.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나머지는 내리고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앱을 만들기 이전에 일반적인 문법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변수, 상수 또 이런 걸 가지고 빌드화해서 보이는 걸 해봤고 근데 소수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플롯에 대한 정의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변수라고 정의를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타입을 정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장 커맨드 S 저장을 했을 때 보면은 A라는 값은 플롯이에요. 타입이. 즉 실수, 소수점을 표현한다. 근데 이상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유는 소수점 이전에 6자리까지만 얘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플롯에 대한 저장 바이트는 쉽게 얘기하면 32비트 정도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6자리가 넘어가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제 타입을 플롯으로 정의했다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6자리까지 되니까 소수점이 올바르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6자리 넘어가면 소수점이고 뭐고 6자리 이상의 값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머신러닝, 빅데이터, 요새 AI 이런 작품들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32비트가 아닌 64비트까지 활용이 가능한 더블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타입을 더블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랬더니 몇 자리가 되든 다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프린트를 출력을 해봐도 현재 여기 우측에 나왔던 것처럼 얘는 그 이상을 출력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C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C를 출력을 해봤을 때 저장을 하고 보면 이렇게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문자 표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과는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캐릭터라고 선언을 해주고 타입이 그럼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한글도 가능하다, 즉 유니코드로 특수문자를 입력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스위프트는 특수문자의 유니코드를 인식합니다. 캐릭터, 말 그대로 뭡니까? 문자를 쓰기 위함이죠. 그럼 얘는 가라는 게 그냥 하나의 문자일 뿐이에요. 글자의 어떤 덩어리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B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특수문자, 일반 문자로 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비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트링은 따로 스트링이라고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인트도 마찬가지고. 밑에 결과를 보면은 이 두 개 값은 한글에 대한 변수가 아닌 영문에 대한 변수라는 거죠. 동일하게 가라는 내용을 줬어요. 한글 유니코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스트링으로 된 것도 동일하게 된다. 직접 문자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라고 정의한 이 부분 문자열이고 일반 이 부분은 스트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캐릭터로 선언되지 않으면 문자열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때는 이걸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핏 보기에는 지금 이 스트링과 캐릭터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문장입니다. 즉 문자의 어떤 집합들이죠. 하지만 이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스위프트는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하게 되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유니코드에서 지원하는 모든 언어나 특수기호 이런 거 있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 제 카피를 해서 A와 B 하나는 캐릭터로 정의를 했고 하나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을 뭐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물론 캐릭터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에러는 무슨 에러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현재 이 부분은 스트링인데 캐릭터가 없는 스트링을 일단 해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가 여러 개가 한 번에 출력이 다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지 않게 하려면 캐릭터는 하나의 문자라고 그랬죠. 문장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만 해놨을 때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스트링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하나냐 여러 개가 가능하냐 이런 차이로 인식하셔도 되겠죠. 이번에는 스위프트에서 좀 저도 놀랐는데 강력한 게 튜플입니다. 뭐 인트, 플롯, 그리고 스트링 이런 거 다 됩니다. 한 번에. 튜플이라는 거 잡으면은 조금 길지는 몰라도 A라는 값에 이런 배열들이 저장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소수점 그러니까 플롯, 그리고 인트, 정수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다 출력이 되면 정상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A를 출력했더니 아래에 이렇게 스트링, 플롯, 인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응용해서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 주석 처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아래 좀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상수도 상관은 없어요.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B라는 값에는 무엇이 대입되냐면은 A라는 값이 대입이 되는데 A라는 값이 다 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번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현재 튜플의 자리가 0, 1, 2, 3이죠. 왜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는지 C 언어나 일반 전산에서는 완전 기본입니다. 가장 처음 단위는 인위적으로 1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무조건 0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숫자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닷 이제 물어보죠. 여기 보면은 스트링 더블 인트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면 돼요. 저는 스트링 1번. 그럼 IT 전문 교육이 출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를 A가 아닌 B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트링이라고 아까 뷰에서 확인했었죠. 코멘트 IT 전문 교육이 출력되고 뭐 다들 아시지만 그냥 0으로 하면은 RGO가 출력이 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튜플은 좀 강력하게 모든 게 다 지정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